이게 1대 그 3명에서 5명이면 혼자만 이제 들어가는 건데 업무 분장 표해놨잖아요. 그거대로 불러요. 예, 기관장이 기관 운영 당연히 했으니까 기관장한테 물어보고 훈련 운영 훈련생은 그 담당자한테 물어보고 행정도 그 담당자한테 물어보죠. 그래서 만약에 행정을 기관장이 같이 했다. 그럼 다 기관장한테 대답하는 이제 질문하는 거고 훈련 과정 훈련생은 뭐 우리 따로 하는 강사가 있다. 그럼 이제 뭐 강사한테 얘기하는 거고. 자, 훈련 과정에 대한 부분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개발 부분은 들어갑니다. 전문가, 기준, 모의 검수, 수요 요구 조사. 이게 큰 틀로 우선은 외우시면 돼요. 과정에 대한 개발 우리 다 기억하시죠? ADDIE 모형이라는 부분으로 시행을 했다. 맨 처음에 분석이라는 부분은 뭐고 그 평가라는 부분은 뭐고 뭐는 뭐고 뭐는 이게 다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 어떻게 했어요? 분석이라는 부분에 따라서 수요조사와 요구조사를 했는데 수요조사 10개, 요구조사 10개 정도 하셨잖아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명함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하고 분석 보고를 했다. 그래서 분석 보고에 따른 결과는 어떻게 나왔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훈련 과정, 개발, 계획서를 훈련 과정에 대한 실시 계획서를 세웠다. 그래서 그 훈련 과정에 대한 실시 계획서를 세울 때는 뭐 교재라던가 강사에 대한 부분, 시간이라는 부분, 과정 편성이 모두 다 들어갔다. 그쵸? 그리고 나서 전문가를 모셔다가 전문가 회의를 시행했다. 전문가 회의 어떻게 시행했는지 그 내용 알고 있으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를 시행을 했을 때 그 전문가가 이러이러한 의견을 주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다시 실시 계획서를 교수 계획서, 두 번째가 교수 계획서다. 네 번째가 실시 계획서고 실시 계획서를 작성해서 우리의 교육을 모의훈련으로 시행했다라고 하면 되죠. 그래서 총 5단계. 이제 분석하는 거, 설계하는 거, 개발하는 거, 실행하는 거, 평가하는 거. ADDIE 모양이죠. 그래서 이 모형대로 우리가 한 서류들 쭉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전문가에 대한 이력서, 사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한 명만 모셔서 하는 경우에 그런 피드백도 있었어요. 2명 이상 모시고 해라. 그리고 이들과 전문가 회의에 대한 부분에 계약을 작성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는 어쨌든 있는 서류니까 필요에 의해서 우리 원장님들이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과정이 왜 대표 과정이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대표 과정이냐 혹은 우리 훈련기관에서 하는 우리 훈련기관만의 과정이 있느냐. 이 질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남들 다 하는 과정 왜 해? 이겁니다. 자격증 과정 다 똑같이 하잖아요. 실기에 대한 과정, 이론에 대한 과정 다 똑같이 하는데 훈련생들이 좀 더 좋은 데 가겠네. 여기 말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여기서의 특성화 전략과 그쵸? 이거는 기관 경영에 대한 특성화 전략 있잖아요. 우리 학원을 왜 와야 되는지 이거는 일맥상통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훈련 과정의 특성화 전략이라고 물어보는 건 다른 훈련기관에서 하지 않고 있는데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더 차별화된 과정. 만약에 없다. 근데 이거 없으면 솔직히 학원 운영 잘 안 돼요. 제가 얼마 전에도 다른 분하고 통화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너도 나도 다 하고 있는 건 진입장벽이 너무 낮아요. 경쟁 차별화 없죠. 그냥 하는 거죠. 그러다가 쭉 경쟁 기관들 옆에 생기면 그냥 나눠먹기식 하다 결국은 어려워지는 거죠, 운영이.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한 차별화 과정이 있냐를 물어보는데 없다. 이런 경우에 없는데 이럴 수 없잖아요. 없다면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훈련과정 개발에서 보면 우리가 훈련생들에게 요구조사를 시행하였고 그 부분에 뭐 10번인가 항목에 이 교육 다음으로 받고 싶은 교육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하는 부분이 있었다. 그 부분으로 우리는 현실적인 훈련을 특강을 위해서 시행하였다. 이렇게 가야 돼요. 뭐라 그럴 거야? 있다는데. 그쵸?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특성화 전략 있는 학원도 있어요. 저랑 하면서. 그 훈련기간은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무적 훈련기간은 스마트폰 기억이라서 얘는 그냥 삭제하면 되고 여기에 다 연결되는 것들이 있어요. 동기부여, 미스루자 방지, 중소 탈락 방지. 그리고 정보 제공. 이런 게 다 결국은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훈련생들의 동기부여를 위해서 뭐 해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규정에 제가 넣어놓기는 했는데 우리 뭐 하죠? 결국은 훈련생들에게 정보 제공하잖아요. 취업에 대한 부분, 특강에 대한 창업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창업. 그리고 훈련생들에게 뭐 이력서, 자기소개서. 이건 예시예요. 이거 이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 하지도 않는데 이런 특강을 한다라던가 아니면 우리가 별도로 시행하는 특강 이야기해줘야 되고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상담하고 있고 성취도라는 부분을 높이기 위해서 성취도 평가를 시행하고 이에 대한 뭐 1대1 피드백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줘야 되겠죠. 또 성취도 평가, 피드백. 요거는 어떻게 하냐. 요 부분은 자 우리 성취도 평가 어떻게 해요? 각 단원이 끝나는 시점에 평가를 시행하고 채점기준표라는 걸 따로 만들어 두었다. 그래서 그 채점기준표에 따라서 저희는 이론이면 이론, 뭐 실기면 실기, 이론과 실기면 다 이론과 실기 이렇게 방법이 들어간 이렇게 시행을 하는데 이론의 경우는 객관식 그리고 실기의 경우는 채점기준표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작업장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혹은 체크리스트 학원에서 하고 있는 것들 말씀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성취도 평가라는 부분은 총 5개의 항목으로 저희가 평가 수준을 나눠놨고 그 평가 수준에 따라서 이 훈련생이 어느 정도의 평가 수준 성취가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성취도 평가를 통해서 60점 미만의 경우는 재평가를 시행하는데 뭐 60점 이상이라 하더라도 저희는 1대1 피드백을 시행하고 있고 이 훈련생이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뭐 실습실을 개방하고 있다. 이런 거를 말할 수도 있겠죠. 자, 볼게요. 성취도 평가라는 부분. 규정을 보신 분들은 제 말이 뭔 말인지 아실 거고. 성취 기준 있잖아요. 그래서 5점, 4점, 3점 이 사람들이 점수가 있을 거예요. 훈련생들이. 그쵸? 훈련생들의 점수 이 부분에 따라서 성취 완판 수준이에요. 이거 여기 우리 안 써져 있으니까 점수 만약에 쓸 거면 그냥 여기다가 80점 쓰고 그냥 5점이면 8점, 4점이었어. 성취 수준 다 이렇게만 그냥 연필이래. 볼펜으로 써주면 될 것 같아. 성취 수준을 사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분석 보고에다가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성취도 평가에 대한 결과 분석. 그래서 뭐 우수한 학생에는 수료일에 포상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못하는 훈련생들에게는 피드백 시행하는 거, 60점 미만은 재평가를 하는 거 말씀하셔야 되는데 자 자기평가를 우리 이번 키스는 제가 아무도 안 했어요. 자기평가지까지 만들면 너무 많아서 자기평가지 없는데 이 항목이 혹시나 들어가져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겠죠. 이게 성취도 평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성취도 평가에 대한 부분이고 또 훈련 과정에 대한 난이도 선정, 훈련 성취도 평가 난이도 이건 지금 한 얘기랑 똑같은 얘기인 거고 훈련에 대한 성과관리 기준 그럼 앞에서부터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준비 실행 평가에 대한 점검 이거 자평서에도 나와져 있던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운영 체계 어떻게 할 건지 훈련에 대한 운영 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6번, 7번, 10번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우리 보면 훈련 과정에 대한 전중후 아시죠? 훈련 과정 전에는 뭐 하죠? 훈련 과정 전에는 훈련생들을 위한 홍보를 시행을 하고 훈련생들의 수준을 알아보기 위한 선발하잖아요. 훈련생들에 대한 선발을 이거 쓰면 안 되지. 훈련생들에 대한 선발을 시행을 하고 있다. 훈련 계획 일정표에 있는 거 얘기하면 되죠. 그리고 오리엔테이션 자료 준비하고 시설 장비 점검하고 그쵸? 훈련 전날 대강에 대한 알림 연락을 한다. 훈련 당일 내에 우리는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훈련생들에게 각자 그 관리카드 쓰게 하고 그 뒤에 훈련생 사학서나 동의서를 모두 첨부해주고 있다. 단원이 시작되고 종료되는 시점에는 성취도 평가를 시행하고 뭐 성취도 평가에 대한 피드백을 시행하고 있으며 60점 이하에는 재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저희는 1차 상담하고 여기 2차 상담도 있나? 있으니까 저희는 상담이 정기 상담으로 총 2번이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은 뭐 교육 시행 후 30% 70%로 나누어진다. 물론 중간에도 건의할 게 있거나 고충이 있거나 상담을 할 일이 있다면 수시 상담도 가능하다. 상담을 하고 나면 상담에 대한 부분을 고충 처리 관리 대장 일제 작성을 하고 저희는 훈련생들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정보를 취업에 대한 정보, 창업에 대한 정보를 지원하고 정보 지원 관리 대장이 작성도 한다. 수료일 이틀 전에는 수료 준비를 시행해서 이때는 포상에 대한 대상이 누구인지 정하고 각종 프린트를 시행해 둔다. 훈련 종료 시점인 수료 당일에는 만족도 조사와 부정 방지에 대한 조사를 시행을 하고 포상을 시행을 하며 수료와 미수료에 대한 그 서식을 작성해 둔다. 훈련 과정이 종료되고 나면 상담이나 만족도 조사 성취도 평가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 두고 운영 결과 보고서까지 작성해서 미비했던 사항에 대한 항목을 모두 회의를 통하여 수정 보완하고자 한다.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사후관리 대장. 훈련이 종료됐다 하더라도 훈련생들은 6개월간 사후관리라는 부분을 목적 달성할 수 있을 때까지 받을 수 있으며 저희 기관에서는 1개월에 한 번 혹은 3개월에 한 번 이제 수정해 놓으셨겠죠. 그때마다 연락을 해서 상담을 진행한다. 그리고 훈련생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특강을 시행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운영체계, 준비실행 평가에 대한 점검. 그래서 이 부분을 모두 다 훈련 운영 계획서에 작성을 하고 실제 시행할 일자 그리고 담당자 부서명을 작성한 후에 각자 책상에 붙여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달성을 했으면 달성, 미달성을 했으면 미달성이라는 부분을 체크하여 미달성한 사유를 작성하고 작성을 해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훈련 과정에 대한 운영 개선. 지금 얘기한 부분하고 똑같아요. 16차시에 있는 부분인데요. 훈련 과정에 대한 결과 보고서입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있고 이거는 다음 기수에 반영한다. 이 훈련 운영 결과 보고서에는 만족도 조사, 성취도 평가, 상담에 대한 분석 보고서가 모두 포함된다. 또 물어볼 수 있죠. 우리가 모의 훈련을 한 거. 모의 훈련을 1기를 진행한 시점. 진행하고 난 후 결과를 보니 이러이러한 부분이 미흡하였고 이러한 부분을 수정 보완하여 2기에 반영하였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렇게 쓴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평가관리 기준은 아까 얘기한 거고, 뭐 오리엔테이션 때 우리 하는 거 있잖아요. 안전교육, 개인정보, 부정방지, 성희롱 위반. 미수료자 발생 시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 옛날에 많이 물어봤는데 요즘은 잘 물어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미수료자 발생하면 뭐 어떻게, 그냥 끝이지가 아니라 미수료자가 발생을 한 사유를 듣고 이를 상담 분석 보고서에 작성을 한다. 그래서 면담을 좀 해보고 정말 다닐 수 없는 상황이라면 뭐 이번 기수는 마무리하지만 다음번 기수 때 또 등록을 할 수 있게끔 한다라던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취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요. 상담 얘는 아니고 이 두 가지는 그거죠. 우리 상담에 대한 프로세스. 그래서 상담에 대한 프로세스 역시 우리 원장님들한테 다 있고 이 상담에 대한 서식들 알고 계셔야 돼요. 왜 규정이 없어. 자, 상담 우리는 뭐가 있어요? 정기 상담이 있고 수시 상담으로 구분된다. 정기 상담의 경우 수업 뭐 20% 아니면 80%에 시행하면 정기 상담 전 상담 계획 일정표를 게시하여 훈련생들이 에게 공지하고 있다. 상담의 질의, 응답 항목은 미리 규정에 삽입? 아니 규정에 오늘 단어들 생각이 안 나네. 규정에 그냥 있다. 알아서 단어 쓰세요. 규정에 모두 포함되어져 있다. 규정에 있다. 수시의 경우는 뭐 오리엔테이션 시 이야기를 잠시 공지를 하지만 뭐 건의함이라던가 아니면 카카오톡, 전화 등이 모두 가능하다. 수시로 온 상담의 경우는 아니야. 수시가 아니고 상담이 시행된 후 뭐 시정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즉각 처리가 가능하면 조치죠. 면 즉시 개선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공지를 통하여 처리에 대한 과정과 결과를 게시한다.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돼요. 쓴데 자꾸 말씀하시면 돼요. 이거 다 규정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 들어올 수 있어요. 최근에 한 상담 무엇인가? 가장 기억에 남는 상담 무엇인가? 상담을 통해서 조치를 취해준 내역은 무엇인가? 자, 당연히 물어보겠죠? 상담 들어가면. 그래서 모두 다 내용 알고 계셔야 되고, 경력개발은 우리 경력개발 모형 체계도라는 부분, 그리고 훈련생들의 이력관리, 위에서 이분들이 원하는 것들 정보 제공해주고 있고, 사후관리 계획, 이거 규정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뭐 6개월에 한 번, 6개월 동안 혹은 1년 동안 3번을 하든 4번을 하든 뭐 몇 개월에 한 번씩 한다. 그래서 사후관리 같은 경우는 사후관리 대장을 따로 우리가 작성을 하고 있다. 이거 얘기해 주시면 되고, 선발, 사전 지식, 평가, 활용, 이 부분은 다 선발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선발은 우리 규정에 나와져 있죠? 누구 선발할 건지 당연히.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 진학 얘기하시면 절대 안 돼요. 우리 학원 진학도 해줘. 대학도 보내준다? 이거 안 돼요. 되게 싫어합니다. 무조건 취업과 관련돼야 돼요. 선발에 대한 기준은 이제 우선 기본적으로 취업이나 창업이 목적인 분들을 대상으로 선발해야 되다 보니까 선발 평가, 선발 상담을 통하여 목적이라던가 수업에 대한 향후 태도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질의응답을 하죠. 또한 이 수강생들의 수준을 평준화하기 위한 작업으로 선발평가죠. 선발평가를 시행하고 이 평가에 따라서 점수가 몇 점 미만인 경우 뭐 용어사전 집이라던가 1:1 피드백을 즉시 시행한다. 또는 그래서 용어사전집 다 만들어두라고 했고 시행을 한다. 평가 문항 같은 경우는 우리 어떻게 만들었냐면 문항은 과정에 대한 과목으로 편성이 되어 있으며 상중하에 대한 난이도와 점수에 대한 차별차 등을 두었다 라고 하면 됩니다. 뭐 이거는 이수자 NCS 이거는 아까 했던 거고, 홍보는 어떻게 하냐. 우리가 뭐 어떻게 해요? 홍보가 제일 쉽네. 홍보계획서 작성했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시행검토서 작성했고, 그쵸? 그래서 유입경로 관리대장으로 어느 홍보물을 보고 누가 많이 유입이 됐는지 뭐 분기별로 한 번씩 분석이라는 부분을 해서 가장 많이 유입된 홍보물에만 집중적으로 우리가 홍보할 수 있게끔 한다 이거죠. 홍보는 거의 근데 안 물어봅니다. 취업처에 대한 관리도 거의 안 물어보는데 간혹 물어보는 데가 있어. 간혹. 그래서 취업처에 대한 관리는 뭐 이 지금 MOU를 체결한 곳들이 저희랑 같이 뭐 모임을 하는 곳이라던가 주변에 있는 곳들이기 때문에 뭐 자주 연락을 한다. 그것도 좋고, 또 하나는 우리 훈련생 누구누구가 거기에 지금 현재 업무를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후 관리를 할 때 훈련생만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처에도 연락을 해서 그 취업한 훈련생이 업무를 잘하고 있는지 미흡한 건 없는지, 또 우리 훈련기관에서 어떠한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교육을 해서 취업을 내보냈으면 좋겠는지 등에 대한 부분을 산업재 수요조사로도 하고 뭐 사후 관리 때 연락을 해서 물어보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내용은 우리가 규정하고 서식하고 같이 병행해서 이야기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규정만 외워서도 안 되고 규정을 보면서 내가 만들어놓은 서식의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한테 최근에 한 회의 뭐 이런 거 물어봤을 때 대답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직원하고 한 면담, 최근에 한 회의, 훈련생과 한 상담, 이분들 중에 성취도 평가가 안 돼서 뭐
특강을 해줬던 거 아니면 어떻게 관리해줬는지 이 내용들 깊숙이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간운영, 인력운영, 훈련생, 훈련과정까지 했고요. 제가 이거 PDF랑 이 부분은 보내드릴 거예요. 어찌됐든 시간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원장님들께서 좀 빠르게 준비를 하시고 제가 아마 원장님들하고 영상으로 만나 뵙는 거는 15일부터 뭐 하는 거냐면 이게 되어져 있는지는 가서 볼 거예요. 현장면과대 질의응답, 지금처럼 질의응답에 대한 부분 여쭤보고 대답 듣고 여쭤보고 대답 듣고 해서 이 부분이 되어져 있어야 제가 가도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이기 때문에 저랑 만나는 게 아마 15일부터 26일까지 저랑 날짜랑 시간 잡아서 이 질의응답 할 거고요. 제가 움직이는 건 아마 29, 30 이때부터 움직여서 전체 훈련 기간들 다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이 하셨고 영상은 제가 좀 보고 편집할 게 있으면 편집을 해야 되는데 시간들이 없으시니까 카페에 올려놓도록 하고 PDF는 모두 다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